치맥이에요. 방랑자, 심액을 잘 살펴보세요. 앞으로의 길은 방랑자와 영윤에게 맡길게요. 잊으셨나요? 전 방랑자의 안내인이에요. 같이 한 배를 타고 승소산에, 그리고 영윤에게 데려다주는 사람이죠. 여기서부터는 두 사람이 함께 용의 별자리에게 가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번 대국을 성사시키는 것. 간섭이 아닌 그저 안내자일 뿐. 결말이 어디로 갈지는 방랑자의 결정에 달렸어요. 게다가 잔성애가 계속 달라붙어서 거추장스럽기도 하고요. 두 사람이 수호신을 만나러 가는 길은 깨끗해야 하니까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잔성애가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은 방랑자예요. 방랑자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들에게 감시될 거예요. 어쨌든 승소산에는 방랑자가 필요해요. 저는 이 바둑판에서 가장 적합한 곳에 머물러야 하고요. 빨리도 왔네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아니면 황룡의 예법을 가르쳐드려야 하나요? 장리는 사이보그는 두려워할 대상이 못 돼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장리 선생은 다 계획이 있을 테니까 앞으로 남은 여정 동안 방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영윤대인이에요. 영윤대인이 돌아오셨어요. 가서 신의대인께 전달하겠습니다. 용의 안식처가 열렸으니 출발하실 때입니다. 다만 그 전에 미리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네, 장리의 예상대로 잔성애는 직정의 연구를 이용해 수호신을 용의 안식처에 가뒀습니다.
영유계를 통해서요. 저희가 잡은 사이보그 포로의 말에 따르면 잔성회는 먼저 일부 인원만 승소산에 침입시켰다고 해요. 이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가져왔죠. 기회를 틈타 가동 중인 영유계를 용의 안식처에 놓을 수 있었던 데다가 눈앞까지 닥쳐온 적에 몰려 수호신이 어쩔 수 없이 승소산으로 돌아와야 했으니까요. 비록 수호신의 적수는 되지 못했지만 수호신을 유인하기만 하면 수호신의 공명 능력과 영유계의 에너지가 충돌해 치명상을 입힐 수 있거든요. 잔성회가 특수 개조를 거쳐 만든 영유계라면 가능하죠. 대량의 에너지를 초과한 영유계의 위력을 이용해서 일격에 끝내려 했을 거예요. 물론 수호신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요. 수호신에게 상처를 입힌 후 영유계와 함께 특별히 제작되어 배치된 빛의 무늬가 용의 안식처 내에 특수한 에너지 필드를 형성했어요. 이 에너지 필드로 인해 수호신은 용의 안식처를 통해 에너지를 보충할 수 없었고 결국 수호신의 행동과 감흥에 제한을 일으켰죠. 그 말은 저희가 먼저 수호신을 필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간단해 보이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홍진마을 사람들과 수호신은 늘 함께 지냈어요. 수호신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갈피는 잡을 수 있었죠. 잔성회가 수호신을 노린 이상 승소산만 노리진 않을 거예요. 영윤대인이 이번에 승소산에 온 것도 단지 눈앞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만은 아니겠지요. 저와 홍진마을 사람들은 영윤의 솔직한 의도와 계획을 듣고 싶군요. 좋아요. 빠짐없이 모두 말할게요. 수호신께서 다치셨고 사태는 이미 여기까지 커졌죠. 치명상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또 상처를 입었으니 잔성회의 계략은 저희에게 치명타를 날린 거나 다름없어요. 영윤대인,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었군요. 수호신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긴 하지만 과거 수호신이 왜 어린 영윤대인을 승소산에서 데려와 저희에게 키우도록 했는지 변정 내에서 여러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이 영윤대인을 후계자로 선택한 이유는 언젠가 시간 제어법을 바로잡고 금주의 문명이 오래 이어지길 바라셨기 때문이었군요. 하지만 당신이 그 예언을 기꺼이 따르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수호신이 처음 만난 곳은 아마 승소산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승소산의 모습조차 잊어버렸고요. 하지만 이번에 승소산에 오니까 주변이 모두 익숙하다고 느껴졌어요. 기억 한 켠에 묻혀있던 추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신이 대인,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수호신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제 선택은 수호신의 공명자라는 신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저 금이의 소원, 승소산의 눈꽃이 뺨에 내려오면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하던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승소산에서 탄생한 작은 씨앗이 바다를 건너 바람과 함께 금주 곳곳을 누비다 이제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때가 된 것뿐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결과가 어떻든 대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
홍진마을과 홍진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항상 대인과 함께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소사는 오랜 세월 동안 멈춰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하늘을 뒤흔들 천둥이 필요할지도 모르겠군요. 홍진마을을 지나 북쪽 절벽으로 가면 동굴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용의 안식처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용의 안식처는 승소산 용 모양의 산기둥 아래쪽에 있어요. 두 사람의 여정이 순조롭기를 빌겠습니다. 금이, 지금까지 수호신에 관한 일은 모두 저희의 추론일 뿐이에요. 방랑자의 말이 맞아요. 하지만 저와 수호신 사이의 감흥, 그리고 끊임없이 흐르는 공명 능력에는 추론을 넘어선 뭔가가 있어요. 진짜든 가짜든 맞든 틀리든 수호신 앞에 가서 직접 확인하겠어요. 용의 안식처는 동굴 깊숙한 곳에 있을 거예요. 같이 들어가 봐요. 이곳이 용의 안식처예요. 계획한 대로 수호신이 빛의 무늬가 만들어낸 에너지 필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아마도 근처의 영육에나 승소산에 뒤틀린 시간 때문에 정체되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연못의 물을 지름길 삼아 수면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너무 멀어서 상황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선 건너편으로 가죠. 정보를 파악해야만 다음에 무엇을 할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수호신이 여기 계신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응답은 들리지 않네요. 빛의 무늬예요. 수호신이 빛의 무늬에 해당하는 세 곳의 빛의 운석을 찾으면 잔성회가 쳐놓은 속박을 풀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전 빛의 운석은 보지 못했어요. 다른 방에 입구도 없고요. 연못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곳의 영육에부터 시작하죠.